어우 그냥 받아버렸습니다. 너무 안전불감증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모카 김한영입니다. 오늘 사고 영상 하나가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어요. 인스타, 유튜브, 트위터 할 거 없이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좀 다루고 계신 것 같아요. 어쨌든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렉서스 시승을 하시면서 이 옆좌석에 있는 딜러분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브레이크 밟지 말아보세요 이러시는데, 아니 이게 너무 안전불감증이에요. 어우 그냥 받아버렸습니다. 이게 앞차가 지금 트럭이어서 좀 망정이지, 차가 아니라 만약에 사람이었으면 어쩔 뻔했나, 승용차였으면 또 어쩔 뻔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 트럭 운전사 어르신도 지금 꽤 충격을 받고 나오신 것 같아요. 너무 무책임합니다. 이게 요즘 들어서 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보니까 며칠 전에는 모 매체에서 사람이 직접 볼보 앞에 뛰어들어서 자기가 직접 테스트를 해보겠다면서 볼보 앞에서 테스트를 합니다. 차 앞으로 뛰어들었을 때 차가 어떻게 하나, 차가 핸들을 꺾나, 이런 것들을 테스트를 하세요. 물론 잘 멈췄어요. 근데 이건 운이 좋아서 잘 멈춘 거고요. 이전 볼보 영상 중엔 이런 것도 있어요. 아 이거 참 웃지 못할 상황이죠.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 차 뒤를 들이받아요. 이게 왜 이렇게 무모한 상황이 벌어지는지, 저도 사실 그동안 반자율 주행이라고 해서 브레이크 페달에 발을 대지 않고 있어요 이러면서 운전하기도 하고, 핸들에 손을 떼도 사실 운전이 돼요 이렇게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좀 더 설명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이거 정확히 말씀 안 드려서 책임감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러다가 누구 하나 죽거나 다치거나 이러면 어쩝니까?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다 싶어서 이번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이번 기회에 조금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문제인지 함께 보시죠. 네, 이 영상 지금 같이 보시면요, 이 영상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오우 쉣. 아니 브레이크 밟지 말아보세요 하고 그 다음에 작동 안 되는 걸 알았으면 하는 게 아니라 밟으세요 이래야지. 이게 꺼져 있었나? 이게 꺼져 있었나가 아니고 고객님 괜찮으세요가 제일 먼저 나왔어야죠. 사실 지금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고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금만 설명드리고 갈게요. 제일 큰 문제는요, 앞차가 서 있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뒷차가 올 때 앞차가 무조건 움직이고 있어야 돼요. 이 앞차가 어느 정도 속도로 움직일 때는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도 됩니다. 사실 큰 문제가 안 돼요. 이 어댑티브 크루즈라는 기능을 통해서 이렇게 따라가는 기능을 잘 개발을 해 놨어요. 근데 AEB, 그러니까 오토노머스 이머전시 브레이킹 같은 경우는 앞차가 움직이지 않을 때 긴급 제동을 하는 기능이잖아요. 이건 완전히 별개입니다. 그래서 앞차가 그냥 멈춰있는 게 분명한 상황에서는 절대로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시면 안 됩니다. 자동차 ADAS 개발하시는 분들 보시면 앞차가 멈춰있는 경우와 움직이는 경우, 이건 두 개를 완전히 다르게 보는데, 개발 목표가 앞차가 움직일 때는 앞차가 시속 100km, 200km로 가도 그냥 꾸준히 따라가게 돼 있어요. 일단 앞차를 인식하기 훨씬 쉽고, 주변 사물이 멈춰 있는데 얘만 움직이니까 이 차가 자동차라는 걸 인식하기 굉장히 편한 상황이죠. 근데 만약에 앞차가 그냥 멈춰 있을 땐 이게 사물인지 차인지를 인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런데 급제동을 해버리면 이 차가 뒤에서 오는 차로부터 추돌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 차가 분명히 차라는 걸 인식할 때 두 번, 세 번 확인되기 전에는 얘를 멈춰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AEB를 함부로 작동시킬 수가 없습니다. 앞차가 멈춰서 있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한 시속 50km로 주행하는 차, 시속 25km로 줄어들면 정상적인 범위로 봅니다. 그건 성공으로 봐요. 그러니까 감속해서 추돌하는 게 정상이고, 완전히 멈춰서는 거는 아예 목표로 삼지도 않고 있어요. 시속 80km로 주행하면서 완전히 멈춰설 수 있는 차는 없습니다. 있지. 테슬라가 있죠. 테슬라는 이상하게도 이게 긴급제동이라는 별개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거를 AEB가 아닌 그냥 ACC의 일부로 감속해버려요. 그래서 그냥 긴급제동 팍 하고 서는 그런 긴급제동이 아니라 그냥 쭉 하고 섭니다. 지금 메르세데스 벤츠 S클래스도 긴급제동을 하는 게 아니고 감속을 하면서 서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를 구분하지 않고 그렇게 개발했다, 이런 상태인 것 같고요. 나머지 브랜드들은 다 긴급제동이기 때문에 긴급제동은 그냥 멈추지 못하고 이렇게 추돌하게 되는, 그게 정상입니다. 그나마
감속을 많이 하기 때문에 피해를 그나마 경감시킬 수가 있죠. 충돌 에너지는 아시다시피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쭉 올라가는 요거를 절반만 낮춰도 충돌 에너지는 엄청나게 줄어들 수 있는 거죠. 충돌 안 하는 게 목표가 아니고. 근데 우리가 시승하면서 아니면 우리 생활에서 충돌을 좀 덜 하는 게, 에너지를 좀 덜 받는 게 목표인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무조건 사고가 절대 안 나야 되죠. 그러니까 멈춰선 차 뒤에서는 절대로 차를 믿어서는 안 됩니다. 문제점 두 번째, 빰빰. 앞차의 형상이 그렇게 썩 좋지 못합니다. 일단 트럭인데요. 트럭 같은 경우는 일반 승용차 같으면 뒷부분의 면적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리고 많은 부분이 자동차로 인식할 수 있는 램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구성되어 있는데, 그런데 우리나라 트럭은 워낙 독특하잖아요. 일단 미국이나 서양엔 없어요. 유럽에도 없고. 트럭의 뒷부분을 보고서 그게 자동차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좀 덜합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인식하는데 또 어려움이 있죠. 세 번째, 빰빰. 네, 지금 추돌 상황 살짝 보면요, 브레이크를 살짝 건드리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정확히는 알기 어렵지만, 그런데 만약에 브레이크를 살짝 건드렸다고 하면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브레이크를 살짝 건드렸을 때 얘가 브레이크를 밟으려고 했는데 충분히 밟지 못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이 브레이크는 얘가 인식을 했구나, 그리고 나서 핸들을 돌려서 꺾어 나가려고 하는구나. 그 두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브레이크를 건드렸기 때문에 긴급제동이 무력화됐을 가능성도 있어요. 이 사람이 만약에 핸들을 꺾어서 통과하려고 했는데, 만약에 여기서 급제동을 하게 되면 핸들을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완전히 잃게 되니까, 그러니까 자동차가 야, 얘가 지금 브레이크를 건드렸네, 얘는 이제 핸들을 돌리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긴급제동을 하지 않도록 그 프로그램을 무력화시켜 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브레이크를 조금이라도 어플라이하면 긴급제동이라든지 자동차의 ADAS는 제대로 작동되지 않게 됩니다. 결정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 일반 도로에서 그것도 준비도 안 된 분이 이 ADAS를 테스트하려고 했던 겁니다. 제가 오늘 하고 싶었던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자동차의 ADAS라는 것은 아직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이 테슬라 FSD 같은 경우도 사실은 아직 완전하지 않고요, 오작동도 종종 일어나곤 하는데요. 실제로 테스트하는 모습을 보면 이렇습니다. IIHS와 유로 NCAP에서 이런 브레이크 테스트를 계속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테스트를 할 때 움직이잖아요. 이게 앞차가 움직이는 경우에는 제동이 거의 다 잘 됩니다.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앞차가 멈춰선 경우는 이렇게 들이받게 됩니다. 사람인 경우도 사람이 멈춰서 있으면 더 힘들어요. 어우, 너무 무서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기자님도 사람이 앞에 서서 멈춰서서 테스트하는 거, 요거 정말 위험한 거였어요. 정말 위험한 거였는데 정말 사고 안 나시길 정말 천만다행입니다.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테스트 속도도 그렇게 빠르지도 않아요. 시속 40km입니다. 이게 50km만 돼도 이 테스트를 통과 못하기 때문에 목표가 40km예요. 목표가 40km인데 이 40km에서도 차에 치거든요, 지금 마네킹들이. 이건 진짜 숙련된 사람만 테스트할 수 있는 거고, 게다가 마네킹을 놓고서 테스트하거나 정말 풍선을 놓고 테스트해야 되는 거지, 사람을 상대로 아니면 일반 도로에서 공도의 자동차를 상대로 테스트하는 건 정말 무책임한 일이죠. 딜러가 밟지 말라고 했으면 딜러 책임이야. 시승할 때 딜러가 뭐라고 했든 운전자 책임이죠.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고 있으면 옆에서 뭐라고 해도 그건 민사적으로 해결할 수는 있겠지만, 시승하기 전에 동의서를 쓰잖아요. 거기에 운전 중 난 사고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있어요. 이 차 수리비 전체를 내야 되느냐? 그건 아니고 보험이 들어있을 거잖아요. 보험에 자기 부담금이 있을 텐데 그 부담금을 아마 내게 될 거예요. 부담금이 보통 적은 경우는 20만원, 많으면 200만원까지 내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 정도 비용을 아마 내게 될 거고, 근데 도의적인 잘못이 있잖아요, 이 딜러가. 그러니까 그냥 저희가 부담하겠습니다, 이럴 것 같아요. 어쨌든 시승차 운전하실 때 모든 책임은 자기가 져야 된다는 거. 하다못해 속도 카메라, 차선 위반, 모든 교통 위반 사항에 대해서 다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되고요. 그리고 시승할 때 시승차도 좀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옆에 딜러가 뭐라고 말을 하든 그 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딜러가 예를 들어서 차도 없는데 한번 쭉 밟아 보시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도 만약에 거기서 딱지를 끊으면 자기가 물어내야 됩니다. 여기서 한번 돌려보시죠 하다 사고 나도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까 옆에 딜러분의 말은 그냥 한번 이렇게 시승하면 좋지 않을까요 하는 조언 정도지, 그게 어떤 법적인 효력을 갖는다거나 그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절대로 그 말을 너무 귀담아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에이다스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부정적인 얘기들을 많이 한 것 같은데요. 이쯤 들으시면 야, 에이다스 그거 무용지물이구나, 뭐 일부는 맞는 얘기입니다. 에이다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조금 해이해지는 부분도 있고요, 좀 게을러지는 부분도 있어서, 그래서 아마도 에이다스를 더 적용할수록 사고율이 더 커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에이다스가 있음으로 해서 아무래도 졸음운전도 훨씬 더 줄어들고 몇 번 정도는 사고를 막아줬어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단 한 번의 사고라도 막을 수 있다면 이 에이다스는 정말 유용한 장비고, 정말 여러분들도 에이다스 옵션은 가격을 상관치 마시고 반드시 옵션으로 장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나치게 에이다스에 기대는 건 문제지만, 그렇지만 않다면, 안전에 대한 생각을 계속 갖고만 있다면 이 에이다스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안전한 옵션으로 사용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